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보세요. 자, 여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데 지구 시스템이 뭔지를 봐야지 일단. 지구 시스템이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다른 말이 지구계, 그러니까 태양계의 그 계자를 써 있습니다 지금. 연경 혹시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어머. 잠깐만. 의도가 있는 생성 아니었군요. 아니야. 설마. 자, 그래서 가 한데 모여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계라고 합니다. 계. 생태계, 태양계. 자, 그래서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 생명체를 둘러싸는 환경이 이루는 체계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과 위성, 그 다음에 소행성,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체계죠. 여기서의 중력은 넓은 의미의 중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지구 시스템이고, 이 다음이 역학적 시스템이야. 그게 물리야. 그 뒤에가 생명 시스템. 또 나와, 생명이. 이게 계속 나오지. 자, 계속 나와, 계속.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 시스템은 달이란다.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구성 요소가 서로 뭐해? 상호작용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뭐가? 지구 시스템이. 그러니까 태양계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구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행으로 꺾으면 되지. 나보다 미쳤어요 요즘.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봐봐.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뭐가 들어가냐? 이게 들어갑니다.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여기 들어가야죠. 그럼. 응? 이게 하진 않나요? 했어? 언제? 안 했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기분 탓인가? 지금 그때 다 왜? 방학 때 했지. 방학 때. 방학 때 했잖아. 방학 때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내신 탑티 학원에 여기 넘어온 거잖아. 다행이네. 익숙하면. 좋아. 익숙하면 다행이야.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직권 어디야?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입니다. 자, 그래서 성분은 가벼운 물질이 떠올라서 지각과 멘트를 만들었다고 원시 지구 만든 형성 과정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에 많은 원소가 규소와 산소고,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 순서대로 말해봐. 뭐야? 지각이요? 산유, 알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핵에는 철과 니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권을 구분을 하는데 구분 기준이 요겁니다. 구분 기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가 직권의 구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뉩니다. 지각, 가장 겉부분이죠. 껍질, 지구의 껍데기,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 껍질. 자, 그래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뉩니다. 지각이 2개야. 대륙 지각은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데고, 해양 지각은 어디야? 바닷속 밑에 쭉 끝까지 내려가면 땅이야. 스폰지밥이 괜히 걸어다니는 게 아니야. 땅속에서 그 물속에서. 뭔 말인지 알았지? 자, 해양 지각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누가 두꺼워? 두께. 대륙 지각이 두껍죠. 두께. 밀도는 누가 커? 해양 지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하고 밀도를 비교하면 해양 지각이 밑으로 가 있고 대륙 지각은 위로 가게 되는 거야. 밀도 차이가 그렇게 생겨. 자,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요 선이 뭐니? 요 선. 뭐예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있는 이 선. 뭐라고 했지? 멘틀선. 모호면이잖아. 모호면. 그렇네요. 옆에 써져 있네요. 줄인 건 모호면. 원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입니다.
아니 누구 이름을 쓴 거잖아. 네, 사람 이름이에요. 아, 모로 네. 비치치. 아니요. 모로 비치치 불연속면입니다. 그걸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해요. 어디와 어디 경계? 지각과 멘트. 옳지. 지각과 멘틀의 경계. 모호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봅시다. 멘틀. 멘틀은 주로 감남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남암도 규산염 삼연체로 구성되어 있는 광물이죠. 그러니까 멘틀도 역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이고 멘틀 아래가 외핵이야. 외핵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 차이가 있어, 멘틀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입니다. 그래서 약 80% 이상 멘틀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자 이제 외핵, 핵입니다. 여기 두 개는 핵이야, 핵. 자, 그래서 얘도 철과 니켈, 얘도 철과 니켈.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철과 니켈은 외핵. 외핵이 액체 상태입니다. 얘는 고체 상태고. 자, 그래서 지구 대기권 밖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 그 지구 자기장이 누구 때문이야? 외핵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핵이 액체니까 당연히 대류 운동이 일어나겠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뜨거운 부분, 덜 뜨거운 부분 있을 거고, 대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외핵이 움직여서 그거에 덩달아 멘틀도 움직이는 거고, 외핵의 움직임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외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야, 외권. 지구 바깥이니까. 근데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형성이라고 하면, 얘들아, 지구 자기장이 존재하여 하면 외권이지만, 지구 자기장 형성 그러면 외권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 형성 그러면 누구야? 얘를 가리키는 거야. 옳지. 직권이 되는 겁니다. 직권. 알겠지? 지구 자기장 형성 그러면 누구 설명하는 거야? 외핵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이 되는 거야. 지구 자기장 형성 이러면. 응? 근데 지구 자기장 하고 끝났어. 아무 말이 없어. 지구 자기장. 그거는 바깥에 있는 지구 자기장을 뜻하는 거니까 그건 외권이고. 문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직권의 구조고, 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와 압력이 증가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속으로 들어갈수록. 자, 됐고. 이게 중1 때 과정이었나? 자, 직권의 역할. 생명체한테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죠. 특히 인간들은 다 직권에 살고 있잖아. 자,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직권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이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도 야기하고, 그 다음 비가 와서 강물이 돼서 지표면을 풍화 침식시키고, 그 다음에 해전화산활동 등으로 수권의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직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직권을 둘러싼 생명권, 그 다음에 기권, 수권과 서로 뭐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직권의 역할. 자, 됐죠? 여기 지구장 모습, 지구 자기장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들아, 이게 자석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야. 자기력선 그리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그려? N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S로 나가고 이렇게 그리잖아. 자기력선을. 그러면 여기도 봐봐. 이게 지금 자기력선 그림이야. 가상의 자기력선 그림. 근데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 아래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이란 얘기야? 옳지. 여기가 남극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남극이 N극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N극. 지구의 북극이 S극이란 얘기야. 지구의 북극 자체가. 그래서 지금 자기력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구상에서 지구 위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나침반을 가리킬 때 내가 들고 있는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 북쪽을 가리킵니다. 왜? 지구의 북쪽이 무슨 극이어서? S극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의 N극이 N극을 가리켜? 안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가리켜야 돼? S극을 가리켜야 돼. 그게 무슨 쪽이라고? 지구의 북쪽이라고. 이해했어? 지구는 남극 자체가 N극입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여기 외핵. 외핵이 뭘로 돼 있고? 철과 니켈로 돼 있고, 이 철과 니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금속 물질이 녹아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25쪽. 자, 이제 기권 봅시다. 기권.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까지의 공기층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지상으로부터. 자, 대기의 약 99%는 어디에 있냐? 높이 30km 이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30km 이상 올라가 버리면 내가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응? 지구 대기의 99%가 30km 이내에 있습니다. 성분은, 대기 성분은 주로 뭐로 돼 있어? 질소가 많죠.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합해서 99%야, 지금. 자, 기권도 나눠야죠. 뭐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게 기준입니다. 분류 기준. 구분 기준.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나뉩니다. 이거 작년 했어, 너희들. 자, 여기 땅이야, 땅. 자, 맨 밑에서부터 대륙권부터 합시다. 자, 대륙권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져? 올라갈수록? 대류 현상. 아이, 그 땅에서 나오는 옳지. 땅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못 받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지금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위하고 아래 어디가 따뜻해? 위에. 에? 아래. 아래가 20도잖아. 여기가 따뜻한 공기야. 여기 위에는 찬 공기지. 찬 공기 위에 있으려고 해? 안 하지. 찬 공기 밀도 커. 어떻게 돼? 다운됩니다. 찬 공기 내려와.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니까 2층에서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서 대류권이야,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1km까지. 야. 대류권입니다, 대류권.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이고, 기상현상과 대류현상이 활발합니다. 기상현상은 하늘에 뭐가 있어야 기상현상이 나타나? 태양 말고, 구름. 옳지. 구름이 있어야죠. 근데 구름을 만드는 게 누구냐? 물. 수증기. 옳지. 그래서 수증기가 대륙권에 많아. 그러니까 구름은 대륙권에만 만들어져. 자, 이제 올라가. 11에서 50까지. 여기가 성층권입니다. 근데 얘는 기온이 낮아지고 싶은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햇빛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는 층입니다. 오존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볼까? 온도 분포를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가 찬 공기. 찬 공기 자기가 있어야 할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 본인이 있어야 할 위쪽에 있어. 얘는 안 내려와. 얘는 안 올라가고. 원래 얘가 밀도가 작은 공기고 얘가 밀도가 큰 공기야. 찬 공기가. 그러니까 안 섞이죠. 그래서 대류운동이 없어서 거의 안정한 층입니다. 누가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가 일로 다닙니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하는 곳이 성층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바깥에 내다보면 구름이 다 아래에 있어. 비행기 위에 없어. 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 80km에서 50km에서 80km까지. 여기 중간권입니다. 얘 따뜻한 공기, 위에가 찬 공기네. 다시 기온이 낮아져서 그럼 얘 떨어지고 얘 올라가겠죠. 여기 대류 있습니다. 대류 활발. 하지만 수증기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은 없어. 뭐만 있어? 대류만 있어. 기상은 없어. 그러니까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거 없어. 응? 자, 유성우인데 이게 유성우가 무슨 말이냐? 이게 별똥별입니다. 별똥별. 별똥별이라는 얘기는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소형 천체가 주먹만한, 너희들 머리만한
바위나 바위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머리나 혹은 우리 머리보다 조금 더 큰 천체가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대기하고 마찰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탑니다. 타는 모습이 이거야. 별똥별이야. 근데 만약에 걔가 다 타서 사라지면 되는데 다 타서 사라지지 않고 이 주먹만한 게 타다 말고 지상에 떨어져. 그걸 뭐라고 불러?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옳지, 운석. 그래서 유성우가 타다 만 거를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주에서 날아온 거야. 그래서 운석이 비싸. 희귀한 운석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몇 억씩 해. 그래서 그 운석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0권. 10권은 아까 80km 이상이 80km에서 1000km까지가 10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우주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공기가 엄청 희박하고 얘는 왜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햇빛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거야. 이제 해와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는 우주 공간이야, 거의.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거 뭐냐? 오로라를 볼 수 있고 인공위성을 띄우면 여기에서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가 10권에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따뜻할 때는 거의 5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추울 때는, 그러니까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비치는 쪽은 엄청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층이 어디야? 10권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지상에서의 일교차랑 여기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자,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눴습니다. 뭐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여기도 다 암기지 뭐. 자, 기권의 역할. 온실기체가 기권에 있습니다. 얘들아, 온실기체 중에 그 양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아니야. 수증기야. 근데 사람들이 수증기 보고 뭐라고 하진 않아. 이산화탄소는 뭐라고 해?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수증기는 지가 알아서 순환을 합니다.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는 지 혼자 알아줘. 아니 이렇게 돌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베우고 나무를 태우고 개발한다고 나무를 꺾고 이러니까는 순환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걸 누가 흡수해야 돼? 식물이 다 흡수해야 돼. 광합성 할 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더 심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 깎고 있고 태우고 있고. 이번 지금 저번 달에도 엄청 태워 먹었잖아. 산 하나 거의 그냥 다 날렸을 거라마. 그래서 요즘 선생님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민둥산 되게 많아. 다 타가지고 그 흙이 드러난 산.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 심어가지고 이번에 강원도 불탄 데처럼 그렇게 숲이 울창하게 만들려면 100년이 더 걸린대. 그걸 며칠 밤에 태운 거야. 100년도 더 걸리는 걸 우린 인간이 일주일 만에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산화탄소가.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온실기체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이산화탄소가 아니야. 수증기야. 근데 수증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온실기체가 유발하는 온실 효과가 원래는 좋은 겁니다. 왜?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잖아.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 주는 게 온실 효과잖아. 인간이 살기에 적절한 온도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권의 역할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지표는 면에 떨어지는 어떤 우주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맞아는 게 오존층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겁니다. 자외선 때문에.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기체에 누구하고 누구야?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누가? 기권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수권 보세요. 지구에 존재하는 물로 지표면의 약 70%를 수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권의 물은 바닷물이야, 대부분. 그래서 바닷물을 뭐라고 불러? 해수라고 부르고,
육지의 물은 그럼 뭐라고 불러? 육수라고 부르겠죠. 해수가 거의 99% 이상 차지합니다. 육수는 다시 뭐로 나뉘냐?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로 나뉩니다. 이렇게.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중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지하수하고 강과 호수밖에 없어. 그게 1%도 안 돼. 지구 전체 물에. 그러니까 아껴야 되겠죠. 자, 수권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해수당.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구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3개의 층으로 나뉘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심해층은 말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를 봐도 심해. 어떻게 생겼어? 엄청 깊게 생겼죠. 온도가 낮고. 얘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심해층은. 약 5도씨, 3도씨 이 정도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깊게. 제일 윗부분, 바람에 움직이는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 불러?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옳지, 혼합층. 그래서 혼합층은 햇빛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혼합층의 수온이 비교적 높습니다. 혼합층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는 무슨 지방이야? 열대. 적도 지방이죠. 뭔 말인지 이해했지? 같은 혼합층이어도 중위도는 15도, 14도 이 정도지만 적도로 가면은 18도, 2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혼합층의 온도가 달라. 그리고 혼합층은 말 그대로 바람이 일정하게 섞어져서 혼합층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을 해? 바람의 세기가 결정을 합니다.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중에 바람이 어디가 제일 세? 고위도. 아니야. 중위도야. 의외로. 중위도가 바람이 세. 우리나라. 왜요? 우리나라가 있는 곳.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라는 게 자체가 기압 차이에 의해 생기는 거잖아. 따뜻한 지역과 찬 지역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극지방은 똑같이 차잖아. 근데 거기도 가면 이제 눈 내리면서 바람 엄청 세죠. 아니 생각해봐. 그건 아니라니까. 바람이 부는 게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바람이 센 거야. 근데 고위도는 다 같이 춥잖아. 따뜻한 곳이 없잖아. 근처에. 바람이 생길 일이 없지. 근데 중위도는 아니잖아. 중위도는 사계절, 우리나라 벌써 사계절이 있잖아. 그러니까 덥고 추움에,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가운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중위도죠. 적도는 또 의외로 다 같이 뭐해, 거긴 또. 다 같이 뜨겁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 중위도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위도에 바람이 세죠. 자, 그래서 중위도의 혼합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얘 지금 보세요. 얘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것보다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가 중위도란 얘기야. 두껍게 나와 있는 요 지역이.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저위도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고 여기서 더 높은 데서 시작되겠지.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가 표층 수온이 지금 20도나 되니까 얘가 적도 지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이 어디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가 수온약층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수온약층은 여기 보시면 위에가 찬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 위에가 따뜻한 물, 아래가. 찬물. 옳지. 아래가 찬물. 그럼 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래서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을 억제시키는 층입니다. 왜? 여기가 대류가 없어. 여기가 안 보이네. 대류가 안 일어나. 혼합층이, 수온약층이. 자, 그리고 심해층은 햇빛이 거의 없습니다.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매우 낮고 수온 변화도 없고 그 대신에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무슨 말이냐? 2000km 이하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1000km 이상이 심해층이야. 여기는 어둠도 햇빛도 없어. 거의 어두워서 저기 전등 안 들고 들어가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안 보입니다. 요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들만 어떻게 알고 자 요리조리 헤엄치는지 모르겠어. 자, 물은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그 얘기는 온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일정 정도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 해수의 순환이 수권의 역할인 거죠. 해수의 순환으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 물고기들 있잖아. 물고기들한테 영양을 공급해주고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죠. 아쿠아문도 집이 바닷속이잖아. 응? 네. 자, 이해하셨죠? 자, 생물권 보고 오십시다. 생물권. 자, 그 밑에, 네, 생물권 보세요.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물권입니다. 그래서 생물들은 직권, 기권, 수권 어디에도 분포하죠. 외권만 빼고. 자,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라는 얘기는 태양으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물과 공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지구가 딱 위치하고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유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외권. 지상 1000km 이상이라고 했어. 아까 1000km까지는 뭐라고 했어? 기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권 밖이죠. 기권 밖. 기권 밖이 뭐야? 외권입니다. 우주 공간. 자,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도 외권에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자, 지구자기장의 역할입니다. 태양풍과 태양이 뿜어내고 있는 전하를 띤 입자를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우주선은 물체가 아니야. 우주선은 우주 방사선의 줄임말입니다. 우주선은. 그래서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누구도 하고 있다? 지구 자기장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뚫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지구 자기장이 뚫렸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보이지 않아야 할 곳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오로라가 발견되면 큰일입니다. 오로라가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햇빛, 태양풍에 섞인 입자랑 지구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 입자랑 부딪혀서 산란 때문에 나타나는 게 오로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가 보이는 곳은 자기장이 없는 곳이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갑자기 우리나라 하늘에서 밤하늘에 오로라가 보여? 그럼 우리나라 그 하늘이 뚫린 거야. 자기장 거기가 뚫렸다는 얘기야. 망한 거지. 그럼 문제죠. 그런 문제지, 당연히. 이해하셨죠? 네.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지만 지구 자기장 형성. 그러면 지권이라고 했어, 선생님이.